그래서 보통 이 무기력증 하면 제가 사실 정신과 의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이제 강의를 하러 나왔지만 이 무기력증이라는 게 원인이 또 여러 가지가 워낙 많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신체적인 것까지는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전공 분야도 안 맞고 그래서 아마 오늘은 대부분 정신적인 어떤 그런 심리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무기력증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많은 분들이 심리적 고통 및 증상 중에서 무기력증을 겪고 있다라고 이제 어느 자료에 나왔더라고요. 근데 30, 40대는 좀 적고 20대하고 50대에 오히려 이렇게 많은 것처럼 조사가 됐어요. 그래서 20대에도 이게 무기력증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사 기관들에서 한 거를 보니까 많더라고요. 무기력증에 대해서 설문조사 같이 해서 데이터를 내놓은 데가.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이제 들어봤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또 굉장히 지금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기에 살고 있죠. 이 코로나라는, 저도 이제까지 살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오랫동안,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스크를 별로 쓰지를 않기 때문에 독감 걸려도 그냥 마스크 안 쓰고 다니잖아요. 자, 그래서 무기력증이라는 거는 아마 표현하자면 우리나라 말로 아마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아마 그 안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. 무기력하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뭐 힘이 없는 것도 있지만 뭐 기운 없고 피곤하고 뭐 늘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하기 싫고 그러니까 이제 우울한 것까지 포함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큰 카테고리로 보면은 무기력증 안에 같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. 그래서 뭐 요즘 말 나오는 앞에다 좀 이 강아지 이름을 많이 붙여서 피곤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. 그래서 너무나 피곤한 무기력하고 기운이 없고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무기력증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 질환 때문에도 무기력증이 생겨요. 기운이 없고 그다음에 정신질환, 우울증, 뭐 불안증, 뭐 스트레스를 계속 받음으로 생기는 스트레스 반응. 근데 어떤 약을 먹고 있을 때 약 때문에 생기는 좀 늘어지고 기운 없는 거 그런 것들. 그다음에 잠을 잘 계속 못 자다 보니 잠을 못 자서 에너지 보충을 못 하니까 계속 피곤하고 무기력한 그런 것들. 그다음에 운동을 자꾸 못 하다 보니 운동이 부족해져서 무기력해지는 거. 그다음에 영양결핍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죠. 계속 뭔가 에너지가 보충이 되는데 에너지 보충을 못하니까 뭐 탈수 같은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실제적으로 무기력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. 근데 이게 학습 때 무기력의 심리학이라는 게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굉장히 오래된 실험이에요. 1967년도에 이분이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이거에 대해서 나옵니다. 개를 통한 실험을 통해서 그 학습된 무기력을 우리가 따질 수 있다.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말하자면은 우울증 같은 거라든지 심리 상태의 하나의 이론적인 배경으로다가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한 거죠. 여기 보면은 반복되는 실패 경험으로 인해서 자신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불가능해.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. 나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라고 포기하고 모든 것을 그냥 놔버리는 것 같은 현상이죠. 그래서 좌절과 실패를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그 학습적 무기력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신적 문제를 초래한다고 합니다. 저런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
그 우울증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이론이기도 해요. 심리적인 이론. 우울증에는 이따가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을 제한을 할 수 있는 원인들을 제한을 하는데 그 중에 심리적인 원인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이론을 의해서 그 사람이 우울증 상태에 빠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그다음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레스죠.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거, 정신적인 것 중에서 또 정신과를 얘기할 때 스트레스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스트레스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 스트레스는 이분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어요. 그리고 이분이 이제 스트레스의 무슨 뭐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분인데 뭐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듯이 이분이 이제 뭐 스트레스의 아버지처럼 이제 불리는 분이에요. 이분이 이제 제안을 한 단계가 이 세 가지 단계를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 이 보통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. 그래서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뭔가 내 몸에서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 경고를 주거나 거기에 대한 경계 반응을 들어가요. 저 뭐지? 아니면 나 이렇게 갑자기 힘들지? 갑자기 화가 나지? 아니 갑자기 짜증나지? 뭐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나의 몸에 주는 경고들이죠. 그러면은 그런 경고를 받게 되면 내가 이거 힘드니까 빨리 피해야 되겠네? 아니면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네?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스트레스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알려주는 거예요, 우리한테. 우리가 그거를 예의주시하거나 그거를 자꾸 신경을 쓰면서 뭔가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는 그러면서 이때에 딱 끝내면은 제일 좋죠. 그러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싹 넘어가는 그런 거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응을 하느냐 또는 저항을 하느냐 이런 단계로 넘어가서 스트레스가 금방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한테 당분간은 영향을 주는 상태인 거죠. 거기서 내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적응을 하거나 저항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말하자면은 대처를 하는 거예요. 거기. 대처의 방안은 여러 가지 있대, 사람마다. 뭐 예를 들면은 막